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혹시 외할머니 계세요? 시집간 딸아이가 아이를 낳는 순간 이제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지요. 네, 오늘 조선일보 서평에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기도 하면서 우리네 삶이 이렇게 변해온 거구나. 수백만 년 전에 먼먼 그 까마득한 옛날 조상님네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이란 이렇게 왔고 이제 그것에서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다 있으셨죠? 어렸을 때 추억해 떠올려 보시면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소설가 중에 양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늘 요즘은 뭐 거의 뵙지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어머니, 그다음에 외할머니 이제 이쪽에 친할머니 쪽보다 훨씬 더 많은 친근감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정서가 우리한테는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네로라는 뭐 음식점 브랜드 중에서도 외할머니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친할머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친할머니가 붙어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그런 상품의 브랜드가 있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그 서평의 제목은 엄마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지구에 창대하게 번성을 한 것은 에이스 카드, 어떤 집단에게 가장 그 핵심적인 존재를 에이스 카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이 책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책 제목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런 책 제목이고 글을 쓴 사람은 책을 지은 사람은 세라 블래퍼 허디. 세라 블래퍼 허디. 인류학자입니다. UC 데이비스 명예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이제 아이를 출생을 하면은 유인원 중에서 인간의 몸집이 가장 큰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천천히 자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서 이렇게 가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늦게 자라는데 다른 그 망아지, 송아지 보세요. 어미 뱃속에서 뭐 사슴, 기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새끼가 네 발로 좀 비틀비틀 걷기는 하는데 바로 걷고 뭐 그걸로 보면은 한 일주일 뒤에는 거의 뛰어다닐 이제 그런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제 발로 일어서려면 1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아이는 키우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손길도 많이 가야 되고 먹이는 것도 더 조심스레 먹여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이제 터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터울. 출산 간격을 보면은 그렇게 몸집도 크고 손길도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아이를 낳는 인간은 터울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랑우탕 인간하고 이제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랑우탕 터울이 8년쯤입니다. 평균. 물론 평균입니다. 한 8년 되고 그다음에 이 다른 대랑 이 그러니까 유인원들의 평균을 내보면요. 한 6년쯤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절반 수준. 한 3년이면 동생 보고 옆에서 자꾸 동생 안 보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런 욕심을 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행 부모,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대행 부모, 그리고 돌봄을 함께하는 돌봄 공유, 대행 부모, 돌봄 공유. 이 두 가지가 어떤 인간 사회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몸집도 크고 제 발로 걸어 다니려면 시간도 많이 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울은 짧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지금 한 150만 년 전, 그때는 뭐 동굴 사회에 사는 거죠. 수렵, 사냥,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짐승 잡아오는 그 수렵하고 채집, 이제 그 동굴 가까운 곳에 가서 열매도 따고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식물의 그 멋도 이렇게 풀도 뜯어오고 이제 그랬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남성들이 잡아오는 육고기는 수렵,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열매 따고 풀 베어오고 하면 그게 채집,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호모 에렉투스 150만 년 전, 150만 년 전, 그 호모 에렉투스가 인류에게 어떤 시스템을 유산으로 남겨줬느냐, 바로 협동 번식이라고 하는 걸 남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대행부모, 이건 뭐 잘못 이 범죄 기사에 쓰이면은 큰일 날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대행부모, 엄마 말고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그 가족 내 그 구성원들, 이게 이제 대행부모인 거고, 그래서 돌봄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것이 협동 번식으로 150만 년 전부터 그게 시작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는요, 이제 침팬지는 새끼를 낳으면 엄마 몸에서 그 새끼가 떨어져 나오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오랑우탕도 새끼가 태어난 뒤 엄마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5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0만 년 전에 그 우리 인류의 조상님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민인 에페족, 에페라는 그 에페족을 가서 관찰을 해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행 어머니 손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자기 아래로 배앓이 해서 낳기만 할 뿐이고, 낳자마자 외할머니가 안아가고 이모 할머니가 안아가고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60%의 신생아는 친엄마가 아니라 대행 부모 손으로 넘겨진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외할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새끼에 관한 거라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무한대의 희생을 할까요? 이제 여기에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1960년대에 존 보울비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애착 이론. 어떤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미가 자식한테 쏟는 정서적인,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포함된 정서겠지요. 그런 유대,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세라 블래퍼 허디는 그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정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영장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숭이, 뭐 침팬지, 오랑우탕, 인간 다 포함해서 그 종을 따져보면 한 270종쯤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런 어미하고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애착 이론이 없답니다. 애착이 없답니다. 인간은 물론 애착을 갖는 그런 영장류에 해당되는데, 다른 영장류 한 4, 50%, 절반쯤은 뭐 뚜렷하게
그 어미한테만 그 친밀감을 갖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정말 기가 막힌 속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의 마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노는데 가령 외할머니도 없고 뭐 이모 할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그러면 옆집에 아이 키우는 옆집 세대기 같이 봐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공동체에서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일부 있었지요. 아이 봐주는 것도 품앗이를 해서 그 아이 엄마가 뭐 집안에 이제 이 농산일에 너무 손이 바빠서 밭으로 논으로 나가봐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그 마을의 손길이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아이의 생존, 아이의 생존. 그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영아 시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1년 동안 무탈하게 자라면 그 이유는 다소 안심해도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커나갈 것이다. 이제 그래서 돌잔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기원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대행부모다. 사실은 건강하고 이 채집 능력, 수집 능력이 있는 어미도 필요하지만 대행부모가 있는 그러한 어, 그러니까 대행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춘 어미. 좀 말을 학자스럽게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친어미가 마을에서 평판이 있어서 이웃집 아줌마들이 내가 돌봐줄게요. 어서 가서 밭일 보세요. 내가 돌봐줄 테니 서울에 뭐 볼 일이 있으시다고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 사회적인 그런 명예와 지위가 있는 친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중에서 으뜸은 누구냐? 대행 부모 중에서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를 앞지를 수 있는 대행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으뜸인데 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할머니랑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아이가 인지 발달에서 앞선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친어미 손에서 자란 아이보다 오히려 할머니 손에서 그리고 좀 가난하게 왜 가난한 집이어야 할머니가 직접 돌보지요. 집안이 넉넉하면은 다른 외부의 도우미 손길을 이제 쓰겠지요. 그러나 그 외할머니가 직접 돌봐줄 수밖에 없는 넉넉하지 못한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훨씬 더 앞서 있다. 이런 이제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아프리카의 하드자라는 종족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문명하고 좀 멀리 담을 쌓고 살아온 그런 종족인데 여기서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정네들은 수렵을 하러 사냥을 나가고 이제 집안에 이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채집을 해오는 그러니까 식물의 열매, 풀, 뭐 이런 먹을 수 있는 줄기 이런 것들을 채집해오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노인들입니다. 노파, 할머니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외할머니가 그런 쪽으로 어떤 열매가 더 맛있고 어떤 열매가 더 영양분이 풍부하고 어떤 버섯을 채취를 해야 우리 새끼를 안심하고 영양분 높게 먹일 수 있는가를 그 외할머니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파들
외할머니들이 채집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 이모, 할머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릿고개, 우리도 보릿고개, 혹시 시청자분께서도 보릿고개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 보릿고개 때도 할머니가 있는 집 아이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똑같이 가난하더라도 똑같이 풀죽을 써먹고 똑같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런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해도 할머니가 왜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이 없는 잇몸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애 입에다 떠먹여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집 그래서 할머니 손길이 가능한 집안의 아이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가 일찍 안 돌아가시고 구순잔치도 하시고 100세 가까이 살 수 있는 장수하는 할머니가 계시는 집안의 영아, 깐난쟁이가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다. 이제 그런 동서고금의 공통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요, 그 다윈의 학설 중에 세계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유능한 수컷, 가장 유능한 사내가 가장 선호하는 짝짓기 대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다윈의 그 이 학자스러운 말투로 옮긴다면은 짝을 부양하는 사냥꾼. 그러니까 암컷이라는 새끼를 먹여 살리는 사냥 능력이 뛰어난 수컷. 그게 가장 선호받는 짝이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유능한 남성과 여성들이 섹스 계약을 맺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오늘날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라는 게 이제 다윈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이 남성을 선택을 할 때, 아, 저 남자는 내 새끼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구나. 즉 그 섹스 계약,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세라 블래퍼 허디, 이 사람은 이 다윈의 이론도 틀렸다. 다윈 선생님 틀리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윈 선생은 수렵 채집민 집단의 평등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채집민들은 사냥감을 집단 전체와 나누어 가졌다. 남성의 사냥은 집단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양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남성이 밖에 나가서 뭐 근육 자랑하면서 이 사슴도 사냥이 오고 토끼도 잡아온다고 했지만 그것은 동굴에 있는 전체 그 집단의 필요로 한 칼로리의 절반도 채 가져오지 못했다. 그 나머지 절반 이상은 누가 이제 밖에서 가져왔느냐? 그렇습니다. 여성들. 그 중에서도 노파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참 신선하고 놀랍죠. 여성은 아버지의 정, 이 부성 지원이 불확실한 남성과도 짝을 맺게 해줬는데 이는 인류의 조상 때부터 대행 부모가 있었기에 그 대행 부모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기에 여성들이 때로는 부양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수컷 남성과도 짝짓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대행 부모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인간도 어떤 집단에서 가장 힘세고 토끼와 노루를 가장 잘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남성 혼자서 그 동굴 안에 있는 수십 명의 여성을 다 차지했을 수도 있다. 마치 지금 어느 원숭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컷들이 공동으로 1대1로 여성들하고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힘센 원숭이 한 마리가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는데 왜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고 다소 힘없고 키도 작고 뭐 근육도 없어 보이는 남성마저도
여성의 짝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집단 사회에서 대행 부모가 시스템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유 참 기가 막히죠. 네. 인간에게만 있는 돌봄 공유. 그래서 그러한 돌봄 공유가 있는 이제 상황이 되어야만 이 갓난쟁이가 더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이 어미는 출산 간격 터울을 좁혀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비단 원숭이 이런 영장류가 있는데요. 거기 비단 원숭이만 자기 이 영아를 깐난쟁이를 살해하는, 죽이는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런 행위를 비단 원숭이가 벌이느냐? 집단의 어떤 대행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손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이거 이 비단 원숭이가 나 혼자는 키울 수 없고 다른 암컷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할 때 그 갓난쟁이 원숭이를 버린다는 겁니다. 뭐 직접 이렇게 뭐 돌로 어떻게 해갖고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버린다, 유기한다, 살해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래서 그 비단 원숭이를 보면은 새끼를 낳자마자 사흘 이내, 72시간 이내에 그 갓난쟁이 원숭이를 버리는, 내다 유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바로 집단 대행 부모가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죠, 꼴찌. 왜 그럴까요? 우리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외할머니 같은 어떤 대행부모. 이제 이거를 현대사회의 사회적 개념으로 옮겨 본다면 그 같이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덜 낳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뭐 이번 21세기 20세기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2, 300년 전에도 유럽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가난한, 지금 가난은 가난도 아닙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초근목피, 유럽에서 다 그랬어요. 역병이 한번 쓸고 가면은 농작물, 누가 농작물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죽어가는 겁니다. 굶어서도 죽고 병 걸려서도 죽고. 이제 그런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목의 친척, 외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아니라 이모 할머니, 그렇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 외할머니가 있는 그런 집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예, 생존을 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양기자 소설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홍대 앞에서 음식점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이라는 건데 거기 가서 저하고 이제 메뉴판 정할 때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모가 차려준 식탁하고 고모가 차려준 식탁이 있는데 뭘로 이름을 정할까 몰라. 그래서 제가 뭐 1초 만에 대답했어요. 당연히 이모 할머니지. 이모가 차려준 식탁이지.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고모나 고모 할머니보다 우리한테 가까운 건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정서라고 보는데요. 이모와 이모 할머니가 훨씬 더 가깝고 내 입속으로 들어갔던 나 어릴 적 음식물 중에서 고모가 내 입에 넣어준 것보다 이모가 넣어준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책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것은 이제 대행 부모를 집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지요. 그 어머니, 이제 그 중에서 으뜸 가는 대행 부모는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세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